자, 시작합시다. 준비됐어? 자, 이번 시간에 운동과 충돌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운동과 충돌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은 뉴턴의 운동법칙을 살짝 언급을 하고 지나가야 돼. 그래서 뉴턴의 운동 제1법칙부터 살짝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뉴턴의 운동 제1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법칙이라고 얘기를 한다? 관성의 법칙이라 그래. 관성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관성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외부에서 힘이 안 주어지면은, 힘이 주어지지 않을 때 우리 물리학에서 힘은 뭐라 그랬지? 모양의 변화가 일어나거나 운동 상태의 변화가 일어날 때 힘이 주어진 거야. 알겠죠? 그럼 힘이 주어지지 않으면은 모양이나 운동 상태의 변화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물체는 현재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고 한다. 정지해 있는 물체는 계속 정지하려고 하고, 운동하는 물체는 운동 상태가 안 변하니까 방향도 안 변하고 빠르기도 안 변하는 등속 직선 운동을 하게 되는 것이다. 요게 관성이야.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은 관성이라고 하는 놈은 이렇게 정리가 되면은, 관성은 누구랑 비례하는 관계로 나타날 수 있냐면 질량하고 비례하는 관계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어. 질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운동하는 물체는 더 정지하기가 쉽다, 어렵다? 그렇지, 어려워. 질량이 커지면은 다 움직이기가 더 쉽다, 어렵다? 어렵다. 현재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더 강해진다, 이 말이야. 알겠죠? 100km/h로 달리고 있던 트럭하고 100km/h로 달리고 있던 경차하고 누가 더 정지하기가 쉬울까요? 얘가 더 쉽지? 얘는 질량이 더 크니까 정지하기가 어떻다? 어렵다. 갈릴레이의 사고 실험을 통해서 본다면은 여기서 물체를 떨어뜨리면은 똑같은 높이까지 올라가요. 또 똑같은 높이까지 올라가요. 만약에 빗면의 기울기가 일정하다면은 이 물체는 방향도 변화가 없고 빠르기도 변화 없는 무슨 운동하게 된다? 등속 직선 운동을 하게 된다. 이게 관성이라고 하는 성질이다. 여기까지 이해되지? 됐습니까? 자, 그럼 관성의 예들을 볼게. 버스가 갑자기 출발했어. 그럼 몸이 어느 쪽으로? 뒤쪽으로. 정지관성입니다. 그 다음에 갑자기 정차했어요. 정지했어. 정지하면은 나는 계속 운동하려고 하니까 앞쪽으로 관성이 작용하겠죠? 운동관성이에요. 자, 컵 위에다가 종이를 올려놓고 그 위에다 동전을 올려놓고 힘을 줘갖고 얘가 탕 튕겼어. 그러면 동전도 같이 날아가고 동전은 밑으로 떨어질까? 동전은 그대로 밑으로 뚝 떨어지겠지? 무슨 관성? 정지관성이라고 합니다. 달리기 하던 사람을 넘어진다. 그럼 나는 몸이 계속 앞으로 가려고 하니까 넘어지는 거지. 맞죠? 운동관성이 되는 것이고, 후추 뿌리는 거. 후추를 갖다가 털면은 요 구멍 사이로 후추들이 빠져나와, 안 빠져나와? 후추통은 멈춰서는데 후추는 계속 뭐 하려고 하기 때문에? 운동하려고 하기 때문에 운동관성이 되는 거야. 이불에 먼지를 털면은 이불이 뒤로 빠지지. 근데 먼지는 그대로 있으려고 하겠지. 무슨 관성? 정지관성이 되는 것이고, 망치 머리 박는 거. 망치가 여기 있잖아요. 쓰다 보면 헐거워져, 안 헐거워져? 헐거워지지. 그럼 바닥에다가 자루를 꽝꽝꽝 치는 거야. 그러면 얘 안쪽으로 쑥쑥쑥 들어가, 안 들어가? 뭐 하려고 하기 때문에? 운동하려고 하기 때문에 운동관성이 되는 거야. 전부 다 관성입니다. 삽질하는 거. 흙을 펄 때 흙은 가만히 있고 삽이 밑으로 쑥 들어가요. 맞죠? 무슨 관성? 정지관성이 되는 것이고, 흙을 날리면은 삽도 같이 날아가? 삽은 정지하지. 무슨 관성? 운동관성이 되는 것이다. 조심해야 되는 거는 작용 반작용하고 두 개 구분을 잘 지어주셔야 돼. 작용 반작용은 어떤 물체에 힘이 주어져, 작용이 주어지면은 그에 대한 반작용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작용 반작용이거든. 대표적인 것이 로켓 발사하는 거. 로켓은 밑으로 분사하지. 그러면 누구한테 힘을 주고 있다는 얘기지? 로켓이. 땅에다가 힘을 주니까 땅도 로켓한테 힘 줘, 안 줘? 주는 거야. 작용하니까 반작용이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누가 움직이는 거야? 그렇지. 작용 반작용이다. 알겠습니까? 요거는 관성하고 상관이 있다, 없다? 없어요. 요거 기억해 주시고. 자, 그러면 다음에 운동량 충격량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중학교 때 나오지 않았던 새로운 개념입니다.
자, 운동량, 충격량. 자, 여기서는 요 단원의 제목인 운동과 뭐라고 돼 있지? 충돌이 일어나게 되면은 내 몸은 안전해져, 불안전해져? 불안전해지지. 그러면 나 그 충돌로부터 내 몸을 보호해야 돼, 안 보호해야 돼? 그렇지. 안전에 대한 이야기야. 안전. 알겠죠? 어떻게 내 몸을 보호할 수 있느냐. 자, 그놈을 우리가 물리학적으로 설명을 하려면은 먼저 운동량이라는 개념과 충격량이라는 개념을 먼저 설명을 해야 돼요. 운동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운동하는 물체가 가지고 있는 물리량이야. 운동 에너지하고 달라요. 운동 에너지하고 달라. 그냥 운동하고 있는 물체가 가지고 있는 물리량이야. 어떤 물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물리량을 뭐라 그러지? 질량이라 그래. 이건 약속이에요. 되겠습니까? 얘도 마찬가지야. 운동하고 있는 물체가 가지고 있는 물리량을 우리 뭐라 불러준다? 운동량이라고 불러줘. 그럼 운동량이라고 하는 것이 왜 나왔느냐 하면은 얘를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개념이야. 중요한 거는 얘예요. 충격량이 제일 중요한 거야. 알겠죠? 충격량이 중요한 것이고 충격량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운동량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내서 요 놈으로부터 얘를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럼 운동하고 있는 물체라고 그랬으니까 얘는 빠르기를 가지고 있겠지. 빠르기도 있고 뭐도 있어? 방향도 있어 없어? 빠르기와 방향을 함께 표시한 것을 뭐라 불러주냐면 속도라 그래요. 뭐하고 뭐를 같이 가진다고? 빠르기하고 방향. 좀 이따 필기할 때 여기 빠르기 방향 같이 표시해 주세요. 오케이? 자, 물체가 가지고 있다 그랬으니까 물체는 고유하게 뭘 가지고 있는 거야? 그렇지. 질량을 가지고. 질량이 커지잖아. 질량이 커지면 운동량은 어떻게 될까? 그렇지. 당연히 커져요. 질량이 커지면 운동량은 당연히 커져.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운동량은 어떻게 될까? 커져요. 그러면은 질량하고 운동량은 서로 어떤 관계야? 오케이. 속도하고 운동량은 서로 어떤 관계야? 오케이. 그래서 얘하고 얘를 곱한 값이 곧 운동량이 되는 거야. 여기서 P는 뭐라고? 운동량. M은 뭐라고? 질량. V는 뭐라고? 속도. 그래서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로 나타낼 수가 있다. 되겠습니까? 근데 아까 속도는 빠르기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도 얘기를 해야 된다? 방향도 얘기를 해야 되잖아. 그러면 얘 둘이 곱하면 방향이 사라질까 안 사라질까? 그대로 살아있겠지. 그럼 얘의 방향은 속도의 방향과 같은 방향, 반대 방향? 그렇지. 속도의 방향이 운동량의 방향이 되는 것이야. 두 놈의 방향이 서로 어떻다? 같다라는 거. 그럼 단위는 어떻게 나타내면 되느냐? 질량의 단위 뭐죠? 킬로그램. 질량의 단위 뭐라고? 킬로그램. 속도의 단위 뭐지? 미터 퍼 세컨. 그래서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 이렇게 나타내주면 돼.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 그냥 둘이 곱한 값이야. 질량 곱하기 속도. 되겠습니까? 요게 누구의 단위라고? 운동량의 단위가 됩니다. 자, 연습 한번 해볼게. A라고 하는 물체가 500g의 질량을 가지고 2m/s로 날아가고 있어. 그러면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체가 운동하고 있나요? 그러면 이 물체는 뭘 가지고 있지? 운동량을 가져. 뭘 가진다고? 운동량은 뭐 곱하기 뭐라 그랬어? 질량 곱하기 속도라 그랬어. 그러면은 A의 운동량은 PA, A의 질량 MA 곱하기 A의 속도 VA 이렇게 다 될 수가 있겠지? A의 질량 얼마? 500g 하면 안 돼요. 바꿔야지 바로. 0.5kg 곱하기 몇 미터 퍼 세컨? 2m 퍼 세컨 해서 1kg 미터 퍼 세컨가 되는 거야. 됐죠? 밑에 B라고 하는 물체가 왼쪽으로 5m 퍼 세컨으로 달리고 있는데 얘가 질량이 얼마라고 돼 있죠? 2kg. 그럼 얘도 운동량 있어 없어? 있어요. 그래서 B의 운동량은 B의 질량 곱하기 B의 속도로 나타낼 수가 있고 B의 질량은 2kg, B의 속도는 5m/s니까 얼마? 10kg m/s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 방향 있다 그랬어? 없다 그랬어? 그럼 얘는 오른쪽으로 가니까 오른쪽을 플러스로 잡아주자. 그러면은 왼쪽은 뭐가 된다? 마이너스가 된다. 그래서 요 놈은 얼마? 플러스 1이 되는 것이고 얘는 얼마? 그럼 누가 더 커? 플러스 1이 더 커요? 마이너스 10이 더 커요? 플러스 1이 더 커요? 마이너스 10이 더 커요? 플러스 1이 더 크다는 것은 수학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이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지금 뭐야? 양의 값, 음의 값으로 나타낸 거야? 방향으로 나타낸 거야? 방향인데 왜 플러스 1이 더 크죠? 그렇지. 얘가 더 큰 거야. 수학 아니에요. 뭔 말인지 알겠어? 수학 아니야. 자, 만약에 수직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자. 수직선이 있다 그러면은
가운데 0을 중심으로 해갖고 내가 니들한테 마이너스 2를 찍어라 그러고 있어. 그럼 마이너스 2 찍을 수 있어 없어? 수직선상에 마이너스 2 못 찍어? 어떻게 찍어? 몇 칸 가면 되는데? 어느 쪽으로? 마이너스가 뭔 뜻인데? 왼쪽으로 가라는 얘기 아니냐고.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나중에 너희가 배워야 되는 벡터라는 개념이야. 수학에서 배워요. 벡터라는 개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부호는 양수, 음수, 정수의 개념이 아니다. 방향이다.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우리말로 그냥 오른쪽으로 1kg m/s고 얘는 왼쪽으로 10kg m/s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A의 운동량과 B의 운동량 중에서 누가 더 크다? B의 운동량이 더 큰 것이다. 조심해야 돼. 부호를 여기서 겁나게 잘 빠져먹어요, 애들이. 알겠죠? 방향은 무엇으로 나타낸다? 부호로 나타냅니다. 방향은 뭐로 나타낸다고? 부호로 나타냅니다. 자,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충격량 들어갈게요. 충격량. 충격량은 충돌에 의해서 물체가 받은 물리량을 충격량이라고 얘기를 해. 무엇에 의해서? 충돌에 의해서 물체가 받은 물리량을 뭐라 그런다고? 충격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충돌이 일어나게 되면 그 물체는 뭘 받게 돼? 힘을 받게 돼요. 충돌이 일어났다는 얘기는. 그 힘의 이름을 뭐라 불러줘? 충격력이라 그래. 그러면은 충돌이 일어났다는 얘기는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힘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고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을 수도 있을 거 아니야. 맞죠? 그러면은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힘을 받으면은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같은 것이고 부호가 같은 거야. 부호가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게 되면은 운동 방향과 운동의 부호와 힘의 부호가 같은 부호야, 반대 부호야? 그렇지, 반대 부호로 들어가야 돼. 얘 방향 생각해야 된다. 알겠죠? 그 다음에 자, 선생님이 니들 뺨을 때릴 거야. 자, 너희 뺨을 때리는데 자, 10N으로 때릴 거예요. 1번 1번 2번이야. 2번 어느 게 더 아플까? 다시 1번 2번 어느 게 더 아플까? 권투로 치면은 1번은 잽이야. 툭. 알겠죠? 찍고 들어오는 거야. 2번은 스트레이트야. 쭉. 이거야. 어느 게 더 아플까요? 그렇지. 두 개의 힘의 크기는 서로 어때? 내가 같다 그랬어. 힘의 크기가 서로 같을 때 2번이 왜 더 아플까? 부딪히는 시간이 어떻게 되기 때문에? 늘어나기 때문에. 부딪히는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힘의 크기는 어떻게 된다? 아니, 이제 충격은 더 커진다, 작아진다? 그렇지. 충격은 더 크게 주어지는 거야. 그래서 충격력, 힘을 많이 받으면은 충격을 많이 받아, 적게 받아? 많이 받는 거야. 시간을 많이 받으면은 충격은 어떻게 된다? 커진다. 그래서 충격력은, I는 충격력입니다. 충격량입니다. 충격량. 쏘리. I는 뭐라고? 충격량. 충격량은 충격력 곱하기 시간이야. 힘 곱하기 시간인데 충격력이라고도 불러주고 물체가 받는 알짜 힘이라고도 불러줘. 무슨 힘이라고 불러준다고? 알짜 힘이라고도 불러줍니다. 힘 곱하기 시간입니다. 알겠죠? 그럼 힘의 단위 뭘까, 얘들아? 뉴턴이죠? 시간의 단위는 초. 그래서 뉴턴 세커가 이놈의 단위가 되는 것이다. 여기까지 됐니? 뉴턴 세커가 이놈의 단위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은 밑에 그래프 봐줄게요. 힘하고 시간하고의 관계 그래프에서 힘이 점점 커지고 있니, 작아지고 있니? 일정에 몇 뉴턴의 힘이 주어지고 있죠? 10뉴턴의 힘이 몇 초 동안 주어졌지? 4초 동안에. 그러면 이 물체가 받는 충격량의 크기는 10뉴턴 곱하기 4초, 맞아? 얼마인데? 40뉴턴 세컨. 되겠습니까? 그럼 여기 면적이 나타내는 것이 뭐다? 그렇지. 면적이 나타내. 누구하고 누구 관계 그래프에서? 힘하고 시간하고의 관계 그래프에서 아래쪽에 면적이 나타내는 것은 충격량이다. 힘하고 시간하고의 관계 그래프에서 아래쪽에 면적이 나타내는 것은 뭐라고? 충격량이다. 여기까지 됐어? 오케이. 자, 그럼 요번에 여기 볼게요. 힘이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요? 커지고 있어. 몇 초가 되었을 때? 2초가 되었을 때 힘의 크기가 얼마라고 돼 있지?
4라고 돼 있어. 그러면은 이때 받은 2초 때까지 받은 충격량은 얼마일까? 충격량은 힘하고 시간하고의 관계 그래프에서 아래쪽에 면적이 나타내는 것이 뭐라 그랬죠? 충격량이라 그랬으니까 이번에는 아까는 사각형이지만 이번에 뭐야? 삼각형 넓이 구해야 되겠지.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4 하니까 4 뉴턴 세커가 요놈의 충격량이 되는 것이다. 할 수 있겠나? 되겠어? 아까 선생님이 운동량을 왜 설명했다 그랬니? 응? 그렇지. 충격량을 설명하기 위해서. 충격량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운동량을 설명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운동량과 충격량은 어떤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지를 볼게요. 자, 아까 충격량은 누구 곱하기 누구로 나타낼 수 있다 그랬지? 힘 곱하기 시간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랬어. 여기 있는 힘이라고 하는 것은 충격역이라고도 불러주고 알짜힘이라고도 불러줄 수 있다 그랬어. 맞아요? 뉴턴의 운동 제2법칙에 따라서 가속도는 알짜힘에 비례하고 질량에 반비례합니다. 되겠어요? 어디에 비례한다고? 알짜힘에 비례하고 어디에 반비례한다? 질량에 반비례합니다. 되겠죠? 그래서 A는 M분의 F인데 얘를 좀 예쁘게 나타내니까 F는 MA라고 하는 식으로 애들이 많이 알고 있는 거지. F는 MA 많이 들어봤지? 노래도 있다. 뭘 처음 보는 것처럼. 하여튼 F는 MA가 뉴턴의 운동 제2법칙이야.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가속도는 어디에 비례한다? 알짜힘에 비례하고 어디에 반비례한다? 질량에 반비례합니다. 그럼 여기 요 놈이 알짜힘이라 그랬잖아. 여기 알짜힘 대신에 MA를 갖다 그대로 집어넣어줘도 돼야 안 돼? 되겠지. 그럼 질량 곱하기 가속도 곱하기 시간으로 나타낼 수 있겠죠? 가속도는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이거든. 가속도는 뭐라고?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이에요. 그래서 질량 곱하기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 곱하기 시간인데 이 시간하고 이 시간하고 날아가 안 날아가? 날아가지. 그럼 다시 변화량은 어디에서 어디를 빼줘야 될까? 처음에서 나중을 빼주는 게 변화량이야? 나중에서 처음을 빼주는 게 변화량이야? 그렇지. 그래서 나중 속도 마이너스 처음 속도로 바꿔버린 거야. 그럼 풀어내게 되면 질량 곱하기 속도 마이너스 질량 곱하기 처음 속도네? 질량 곱하기 속도 뭐였지? 그렇지. 얘는 나중 운동량이 되는 것이고 얘는 뭐죠? 처음 운동량이 되는 거네. 그러면 나중 운동량 마이너스 처음 운동량. 나중에서 처음을 빼줬네? 뭐지? 그렇지. 그래서 운동량의 변화량이 되는 거야. 충격량은 곧 뭐다? 운동량의 변화량이야. 충격량은 곧 뭐라고? 운동량의 변화량이야. 운동량의 변화량이 얼마만큼 일어났느냐, 이놈의 운동량이 얼마만큼 변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충격을 얼마만큼 받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면 이놈하고 이놈이 단위는 서로 어떨까? 같아요. 결국에는 같아요. 그래서 운동량의 단위가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커도 되고 뉴턴 세커도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충격량의 단위가 뉴턴 세커도 되고 뭐도 돼?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커도 되고, 둘 다 같이 쓸 수가 있다. 이해되나? 됐어요? 자, 그럼 봐봐. 선생님이 밑에 있는 문제를 풀기 전에 다른 예제를 한번 내줄게요. 여기에 2kg의 물체가 정지해 있었어. 근데 이 물체가 힘을 받았거든? 뭘 받았다고? 힘을 받았어요. 힘을 받아갖고 2초 후에 2m per sec가 되었대. 2초 후에. 오케이? 2초 후에 2m per sec가 되었대. 자, 그러면은 얘를 가지고 우리가 뭘 풀어 제낄 거냐면은, 잘 봐라. 일단은 지금 우리 금방 배운 게 뭐였지? 운동량, 충격량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잖아.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이다. 맞습니까? 운동량의 변화량은 나중 운동량 마이너스 처음 운동량이다. 맞습니까? 얘는 질량 곱하기 나중 속도 마이너스 질량 곱하기 처음 속도이다. 맞어요? 그러면 여기 질량이 몇 킬로그램이라고 돼 있니? 2kg 곱하기 나중 속도가 얼마지? 2m per second. 마이너스 처음 속도는요? 0이네. 정지해 있었으니까. 그러면 운동량의 변화량이 얼마가 되는 거야? 4kg 미터 per second 또는 4 뉴턴 세커라고 나타낼 수 있어. 맞지? 근데 우리 처음에 충격량은 뭐 곱하기 뭐라 그랬어? 힘 곱하기 시간이라 그랬잖아. 맞아요? 힘 곱하기 시간인데 몇 초 동안에 힘이 주어졌니? 2초 동안에. 그러면 충격량이 얼마라고? 충격량이 얼마라고?
충격량이 4 뉴턴 세커인데 힘은 얼마 주어졌는지 모르겠어. 맞지? 근데 몇 초? 2초 동안에 주어졌대. 그러므로 이 물체에 주어진 힘의 크기는 얼마가 되는 거야? 2 뉴턴이 되는 거야. 이해돼? 이런 식으로 문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잘 봐. 아까 뉴턴의 운동 제2법칙이 뭐였지? 가속도의 법칙에서 가속도는 누구분의? 질량분의 알짜임이라 그랬어요. 질량이 몇 킬로그램입니까? 2kg이야. 힘은요? 2N이 주었으니까 이 물체의 가속도는 얼마인데? 1m per second 제곱 맞습니까? 그럼 1m per second 제곱이라는 놈의 뜻이 뭐야? 1초에 몇 미터 per second씩 증가한다? 1m per second씩 증가한대요. 증가한대요. 근데 얘가 보니까 몇 초 동안 증가했니? 그래서 몇 미터 per second가 되었어? 결국에 돌아가 안 돌아가? 뺑 돌아가지고 전부 다 한꺼번에 한 틀 안에서 같이 움직이는 거야. 이식을 던지든 어떻게든. 자, 또 볼까? 자, 가속도 바로 구해볼게요. 여기서 가속도는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인데 시간이 몇 초 동안에? 2초 동안에 얼마 변했어? 속도가 2m per second 변했어. 그럼 얼마지? 1m per second 제곱. 또 결국 똑같아 안 똑같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오케이? 뺑글뺑글 도는 거야 이런 식으로. 오케이? 요게 통합과학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고등물리학에서 다시 나옵니다. 알겠죠? 좀 더 복잡하게 나와. 좀 더 복잡하게 나오는데 일단은 요 부분의 문제가 학교에서 나오거나 아니면은 너희 나중에 수능 칠 때도 조금 어려워질 수 있는 것이 고등물리하고 같이 연결되는 파트다 보니까 난이도를 충분히 상승시킬 수가 있어. 이 부분은. 그래서 어려운 문제들까지 너희들이 연습을 좀 많이 해주셔야 된다. 예제 한번 볼게요. 예제. 지금 몇 g짜리 물체입니까? 200g짜리 물체니까 몇 kg으로 바꿔줘야 되지? 0.2kg으로 바꿔줘야 되고 몇 미터 per second로 날아가고 있죠? 10m per second로 날아가고 있어. 그럼 얘 운동량이 있어 없어? 그러면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지. 그럼 얼마야? 0.2 곱하기 10이니까 2kg 미터 per second 나와 안 나와? 나오죠? 얘를 방망이로 쳤어요. 치니까 반대 방향으로 날아가네? 질량 변화 있을까 없을까? 없지. 질량은 변화가 없는데 속도가 얼마가 됐어? 6m per second가 되었대. 속도가. 그러면은 0.2kg짜리가 6m per second니까 1.2kg 미터 per second 나와 안 나와? 나오죠?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거. 얘는 오른쪽이니까 플러스. 얘는 왼쪽이니까 뭐라고? 마이너스. 방향을 생각해 주셔야 돼요. 아까 충격량은 누구의 변화량이라 그랬지? 운동량의 변화량이라 그랬어. 운동량의 변화량은 나중 운동량 마이너스 처음 운동량이잖아. 그래서 나중 운동량을 처음 운동량을 빼주면 되는데 이때 마이너스를 빼버리게 되면은 1.2 마이너스 2가 돼. 뭔 말인지 알겠어? 마이너스를 반드시 넣어줘야 돼. 그래서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충격량은 얼마가 된다? 0.8이 아니라 얼마? 3.2 뉴턴 세커가 되는 거야. 그래서 부호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방향을 생각하지 않으면은 엉뚱한 답이 나온다니까? 뭔 말인지 알겠지? 방향 반드시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3.2 뉴턴 세커가 나오는 것이고 이 3.2 뉴턴 세커가 몇 초 동안에 주어졌다고 돼 있어? 0.1초 동안에 주어졌대. 그러면은 주어지는 힘은 마이너스 32 뉴턴이 되는 것이다. 이해됩니까? 되겠어요? 오케이? 자, 이게 운동량과 충격량의 관계입니다. 됐습니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심화 과정인데 같이 할게요. 운동량 보존 법칙. 자, 집중해 주세요.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충돌이 일어나잖아. 충돌이 일어나기 전에 운동량의 합과 충돌 후에 운동량의 합은 항상 같다. 그게 운동량 보존 법칙이야. 자, 여기 M1의 질량을 가지고 있는 A라고 하는 물체가 V1의 속도로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어. M2의 질량을 가지고 있는 B라고 하는 물체가 V2의 속도로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어. 근데 V1이 V2보다 빠르대요. 그럼 결국에는 얘가 얘를 칠까 안 칠까?
치겠지. 치고 난 다음에 속도를 보니까 A의 속도는 V1'이 되고 B의 속도는 V2'이 됐어. 그러면 얘가 가지고 있는 운동량의 합과 얘가 가지고 있는 운동량의 합은 서로 어떻다? 서로 어떻다? 같다. 그게 무슨 법칙이다?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고. 이해되나요? 그게 무슨 법칙? 운동량 보존 법칙이에요. 그래서 처음 운동량은 M1 V1 플러스 M2 V2가 되는 것이고 나중 운동량은 M1 V1 프라임 플러스 M2 V2 프라임이 되는 것이다. 이 새끼랑 서로 어떻다고? 같다라 놓고 식을 푸니까 이렇게 되네. 그러면 얘는 A라고 하는 물체의 운동량, 얘는 B라고 하는 물체의 운동량, 얘는 A라고 하는 물체의 나중 운동량, 얘는 B라고 하는 물체의 나중 운동량. A는 A끼리 B는 B끼리 묶어주자고. 정리를 하게 되면은 A는 A끼리 B는 B끼리 묶어버리게 되면 이 식이 나와요. 그러면은 A의 질량 곱하기 A의 속도 변화. 맞습니까? A의 질량 곱하기 속도 변화니까 운동량이 되겠지. 그 다음에 B의 질량 곱하기 B의 속도 변화. 그럼 B의 운동량이 변화량이 되겠죠. 근데 앞에 뭐가 붙었어? 마이너스 붙었어. 마이너스는 뭐지? 그렇지, 방향이야. 아까 운동량의 변화량은 누구랑 같다 그랬지? 충격량하고 같다 그랬어. 그러면은 얘의 충격량하고 얘의 충격량은 서로 어떻다? 같은데 방향은 어떻다? 반대가 되는 것이다. 알겠죠? 근데 충격량은 뭐 곱하기 뭐야? 힘 곱하기 시간이라 그랬잖아. 둘이 이렇게 딱 부딪혔어. 그럼 둘이 부딪혔으면 둘이 부딪힌 시간은 서로 어때? 그래, 같아요. 그러면은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이거든?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인데 시간이 서로 어때? 같아. 그러면 힘도 서로 어떻다? 힘은 같은데 힘의 방향이 서로 어때? 뭐야? 작용 반작용. 결국에는 작용 반작용에 대한 얘기야, 이게. 운동량, 충격량은 뉴턴의 운동 제3법칙의 작용 반작용을 식으로 표현한 것이 운동량 보존 법칙이다. 이해됩니까? 되겠어요? 자, 안정과 충격량. 충격량을 증가시켜. 충격량을 증가시키는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면은 충격량은 뭐 곱하기 뭐라 그랬어? 그럼 알짜임을 증가시키거나 충돌 시간을 증가시키면 돼, 안 돼? 되죠? 근데 충격량은 누구랑 같다 그랬지? 운동량의 변화량하고 같다 그랬지? 그러면 알짜임을 증가시키게 되면은 나중 속도를 증가시키는 거하고 같은 거다. 알겠죠? 그래서 어떤 거냐면은 권총은 총신이 요거밖에 안 돼요. 맞죠? 이렇게 돼 있잖아. 근데 저격수들 총 있잖아. 길어 안 길어? 겁나 길죠. 왜냐하면은 총알을 때리고 있는 시간을 길게 만들어 주는 거야. 때리는 시간을 길게 만들어 힘을 똑같이 주더라도 때리는 시간을 길게 만들어 주면은 얘의 충격량이 커지겠지. 충격량이 커지면은 운동량의 배달량이 커지겠지. 그럼 나중 속도가 어떻게 될까? 커지겠지. 너 멀리 날아가, 가까이 날아가? 그렇지. 그게 저격수들 총이다. 총신이 긴 거. 이해되죠? 두 번째, 충격력을 감소시키는 경우 있어요. 이게 안전이에요. 충격력을 감소시키는 거. 충격력을 감소시키는 것이 안전인데, 자, 충격량은 뭐 곱하기 뭐라 그랬어? 충격량은 뭐 곱하기 뭐라고? 힘 곱하기 시간이라 그랬잖아. 그럼 충격력은 똑같은데, 충격량은 똑같은데, 내가 안전하려면 뭐가 감소해야 될까? 힘을 적게 받아야지. 힘을 적게 받는 것이 중요한 거야. 얘가 적어지려면은 부딪히는 시간을 어떻게 해주면 될까? 늘려주면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돼? 뭔 말인지 이해돼요? 자동차 에어백이 터지는 게 대표적인 거예요. 자동차가 부딪혔을 때 내가 핸들에 머리를 박는다고 생각해봐. 내가 핸들에 머리를 박으면은 땡 부딪힌 시간이 요 정도야. 근데 에어백이 터지잖아? 에어백이 터지면은 내 머리가 푹 파묻혔다가 떨어져 나가요. 부딪힌 시간이 어떻게 되니? 늘어나지. 부딪힌 시간이 늘어나게 되면 난 충격, 힘을 많이 받을까, 적게 받을까? 그렇지. 그게 안전이야. 아빠가 너 이 새끼 그러면서 뺨때기를 빡 때렸어. 아빠한테 대든다고 이렇게 대들면 안 돼요. 모가지 부러져요. 잘못하면. 때리는 순간에 아빠가 치는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고개를 돌려줘야 돼. 왜? 부딪히는 시간을 증가시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 요령이야. 알겠죠? 손바닥 맞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손바닥 맞을 때 쌤이 때리잖아요? 쌤이 때리면은 때리는 순간에 내려줘야 돼. 부딪히는 시간을 증가시켜야 되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어? 공을 집어 던졌어. 딱! 잡으면 손 아파요. 맞죠? 뒤쪽으로 빼면서 잡아야지. 부딪히는 시간을 늘려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이것들이 전부 다 누구와 관계 있는 것이다? 안전과 관계 있는 것이다. 자동차 범퍼 알지? 자동차 범퍼는 쇠로 만들어져 있을까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을까요? 자동차 범퍼는 뭐로 만들어져 있을까요? 쇠로 만들어져 있을까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을까요? 자동차 범퍼는 잘 깨져야 돼. 쇠로 만들어지면은 안에 들어있는 사람, 운전자부터 시작해갖고 다 다쳐요. 잘 봐. 자동차가 왔는데 쇠로 만들어져 있어. 부딪히잖아. 땡. 근데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잖아. 부딪히자마자 텅텅텅텅 다 찌그러지지. 찌그러지는 동안에 어떻게 돼? 시간이 어떻게 돼? 늘어나면은 힘을 많이 받아, 적게 받아? 그렇지. 뭔 말인지 이해되니? 이것들이 전부 다 뭐하고 관계 있는 것들이라고? 안전하고 관계 있는 것들이다. 됐습니까? 오케이?